5분 투자로 미국 배우기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미리 상속 증여세에 대한 규정을 공부하고 절세 방안을 생각하여 자녀들이나 필요한 상황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금의 시작은 세법상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연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속 증여세 어떤 부분을 꼭 알아야 하는 시작점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고, 만약 외국인에게 주는 경우는 주는 사람이 신고 의무를 다해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속 증여를 하는 사람이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매년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2023년 기준 17,000불의 연간 공제액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의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셨죠?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과연 상속증여세에 대한 신고 대상, 국가에 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바로 상속증여세법상 어느 국가 거주자로 분류가 되느냐입니다. 한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상증세법의 정의가 동일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단순 등록상의 주소나 거주일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유무, 생활의 관계, 직업과 소득의 원천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국내에 같이 사는 가족이 없고 직업, 자산이 국내에 있다 볼 수 없다면 단순 주소만 가지고 한국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미국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와 상증세법상의 거주자가 다릅니다. 소득세상으로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는 내국인, 거주 목적에 따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후 현 연도, 전 연도, 전전연도 총 3개년도의 거주 기간이 총 183일이 넘으면 세법상의 거주자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무비자라고 일컫는 이스타와 관광 방문 비자로 알고 있는 비비자 역시도 거주 기간을 판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중세법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는 내국인과 미국의 영구적인 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거주자가 됩니다. 상증세법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는 내국인이고 그 외 미국의 영구적인 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거주자가 됩니다. 즉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증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경제 및 가족, 사회적 관계, 재산 등을 두고 단순 영주권자라고 하여 미국의 영구적 거주지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상증세법상 거주자로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소득세와 상증세법상의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름에도 일반적으로 같은 교집합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절세 목적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신고 후 세금까지 납부하는 경우도 있게 되거나 벌금이 존재하는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아서 추후에 낭패를 보는 경우, 혹은 한국에서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해당 현금을 송금받지 못하는 경우 등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시작점, 즉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행해야 하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티맥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